경제가 발전하기는커녕 인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선 정말 스트레스가 팍팍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시스 북한팀 에디터 강영진입니다. 오늘은 창넘어 북한을 시작한 지 64번째 주가 되는 날입니다. 시작 이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방송을 내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이 잠정적으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창넘어 북한을 언제 재개할 수 있을지를 약속드릴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당분간 지난 방송 활동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창넘어 북한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창넘어 북한은 지난해 4월 13일 첫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코로나19에 북한도 휘둘리나 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코로나19 통제 상황을 점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방송도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오늘 국내외 언론들이 북한의 상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총비서가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및 후보위원, 기타 당과 내각, 군의 최고위급 간부 여러 명을 숙청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일성이 남로당파, 예난파, 소련파, 갑산파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을 제거하면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한 1960년대 이후 이번처럼 대규모로 숙청한 일은 북한 역사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1976년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 반발하는 김동규 부주석 등 1세대 원로들을 대거 숙청한 이후에 사실상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김정은이 권력을 물려받은 뒤 고모부 장성택 일파와 군 고위 간부들을 다수 숙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한꺼번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진행됐고 이번처럼 한꺼번에 여러 명을 처벌한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인사조치는 북한 전국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노동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내세운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데 따라 필요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 집행하지 않아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발언을 직접 인용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식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어 조영원 노동당 조직비서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일일이 지적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발언도 조영원의 발언도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을 법합니다만 노동신문은 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조영원의 보고 내용을 당중앙 김정은을 가리킵니다. 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고심분투하지 않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인민생활 안정과 경제건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과오라고 뭉뚱그렸습니다. 조영원이 밝힌 인민생활 안정과 경제건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과오는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고 바라는 절실한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인민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내린 특별명령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명령은 군대가 보유한 식량을 시급히 풀라는 지시였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회의 참가자들 여러 명이 나서서 문제가 된 간부들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곁가지입니다만 지난해 2인자로 공식 데뷔할 것이라고 예상됐다가 1월 당대회에서 오히려 직급이 떨어진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발언에 나선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이는 김여정이 조만간 정치국 정위원 이상의 자리로 승진 복귀할 수 있다는 걸 강하게 시사합니다. 비판 발언이 마무리되고 당 결정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불투명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일부 일꾼들에 대한 자료 통보가 이뤄졌고 이들을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조사해 대책을 세운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풀어서 전하면 문제가 된 간부들의 명단과 잘못의 내용을 일일이 공개한 뒤 이들을 당적 법적으로 처벌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장성택처럼 김정은의 권력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인 건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정도여서 그렇습니다. 당적으로 처벌한다는 건 현재 맡고 있는 당직을 박탈하고 일정 기간 육체 노동을 하거나 당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적 처벌이 끝나면 복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처벌까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일부는 형사처벌도 받을 것 같습니다. 회의 마지막에 김정은이 다시 발언한 내용에 대해 노동신문은 5분 열도식 사업 태도와 경험주의와 낡은 사고 관점에 대해 심각히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5분 열도식은 일이나 사업을 정상적으로 꾸준히 실속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한동안 갑자기 열성을 내어 하는 채 하다가 이내 그만두는 모양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북한말입니다. 김정은의 발언 내용을 풀어서 전하면 고위 간부들이 경험과 낡은 사고를 고집하면서 처음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서 간부들이 당 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30대 후반 김정은이 눈에 나이 많은 간부들이 일하는 모습이 영 성에 차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도 김정은이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김정은이 너무 초조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 명령을 내린 지 불과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최고위급을 포함하는 고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는 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군대가 비축한 식량을 내놓으라는 특별 명령은 말 그대로 최후 수단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절박하다는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군대가 비축하고 있는 식량을 내놓으면 조만간 군인들도 굶게 될 거고 군대는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교체된 것으로 관측되는 리병철과 박정천은 원수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최고위급 군 간부입니다. 이들이 군대 식량을 내놓으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반발까지는 하지 않았더라도 집행을 주저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경험주의와 낡은 사고를 지적한 김정은의 발언이 바로 이를 가리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민들이 굶고 있어서 군대가 가진 식량을 내놓으라는데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난 셈입니다. 내년 4월이면 김정은이 권력을 공식 승계한 지 만 10년입니다. 이를 앞두고 연초부터 8차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 총비서에 오르면서 야심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자력갱생 방식으로 15년 안에 공산주의 사회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경제가 발전하기는커녕 일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김정은으로선 정말 스트레스가 팍팍 쌓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민들은 굶는다는데 자기만 뚱뚱한 모습이 남사스러워 초인적 노력으로 한 달 남짓 만에 20kg 가까이 살을 뺀 김정은입니다. 이번에 처벌된 고위 간부들은 살을 빼느라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졌을 김정은의 심기를 거스른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초조해하는데 북한은 괜찮은 건가요? 창노모 북한을 조만간 재개하게 된다면 새로 시작하는 첫 방송은 아마도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